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면 동료항끼리 더해줍니다. 2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되고요. xy, 2xy, 3xy,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집니다.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가 b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행렬이 같으면요, 같은 성분끼리 같으면 됩니다. 6, 6 같고요. a 플러스 1이 4와 같으면 돼요. a 값 3 되고요. 8과 b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됩니다. 그럼 b 값은 9.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3, 9, 27.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소수 z는 1 플러스 3i 켤레 복소수가 z 바일 때 z 플러스 z 켤레 복소수의 i 곱한 값을 구하시오. z가요 1 플러스 3i고요.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곱하기 i 3i가 사라지고요. 자, 2 곱하기 i 해서 2i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항등식이면요,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푸는데요. 자, 이거는 개수 비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식인데 수치 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치 대입. 여기가 전개가 좀 귀찮아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라지고요. 좌변은 1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에 2 곱하면 8.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9 더하기 8은 17이죠. 17 마이너스 2b. 제가 넘어가면 2b가 넘어가면 16. 그러니까 2로 나누면 b 값이 8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치를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우변이 9. 자, 좌변은 0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4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1 넘겨서 빼주면 8. 4로 나누면 a 값 2. 그래서 a는 2, b는 8. 더하면 12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중근 되려면요, 판별식이 0 이걸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완전 제곱식이 돼도 돼요. 이거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죠. 이거 반의 제곱하면 4니까 이 값이 4가 되려면 a 값은 9.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판별식 할 때 이거 짝수면은 4분의 판별식을 써도 됩니다. b 제곱 빼기 a입니다. b 제곱, 이거 절반에 제곱해주면 4 마이너스, 자, a가 1이고요. 이 부분이 다 c예요. 이거 빼주면 가로 풀어주면서 여기 플러스 a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 없이 판별식이 0. 여기서 a 값은 9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는 2차 부등식. 자, 이것은 a가 x가 3과 5 사이일 때 a, b에 대하여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2차 부등식이고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 근의 사이값이죠. 이럴 때 작성을 해보면 2차 항계수는 1이니까 그냥 1이고 x 빼기 3, x 빼기 5 이거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전개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8이고요. a 값 마이너스 8. 자, 이 앞에 또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리고 b 값이 15. 이렇게 돼요. 플러스 돼서 더하면은 2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줄 사이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이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a제곱 플러스 b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주 사이는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 기준으로 볼게요. a가 1일 때 이건 1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가 가능하고요. a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니까 넘겨서 빼면 2보다 작거나 같다. b 값이
1과 2만 가능합니다. a가 3은요. 3의 제곱은 벌써 9기 때문에 더해서 6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개, 2개, 다음에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렬 a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a세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a제곱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자, 곱해보면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입니다. 마이너스 2, 6, 4. 그 다음에 이렇게입니다. 마이너스 4, 9, 5. 자, 여기 a제곱이에요. a제곱이고, 여기에 a를 한 번 더 곱하면 a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a를 한 번 더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하면, 자, 이렇게 하면 3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됩니다. 마이너스 4에 10, 6이 되고요. 마이너스 8에 15, 7이 됩니다. a 세제곱. 자,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요. 이건 뭐 더하라고 했지만 각각 성분의 합을 구해서 더해도 됩니다. 이거 다 더해보면 4 사라지고 이렇게 더하면 2. 이 성분의 합은 6 사라지고 더하면 2. 2 더하기 2는 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a, b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을 보니까 여기 자, 이 부분이 x제곱 빼기 4x가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환하겠습니다. 제가 a로 대문자 a로 치환하면 여기는 a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전개시켜보면 a제곱 플러스 7a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2가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a에 3, 4, 10이고 더하면 7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자 이거였죠. x제곱 빼기 4x입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다음에 여기 플러스 3 이거 하나와 이쪽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 3, 1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건 완전 제곱식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x 빼기 1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인데 a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마이너스 3. x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 2배 a니까 마이너스 6에 b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이거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을 구하시오. 자, 보니까 연립방정식이고요. 무지수가 두 개인데 여기가 1차식 여기는 2차식입니다. 자, 1차식에 있는 경우는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문자를 쉽게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요. 자, y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y가 1로 가고 4가 1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x-4 이렇게 되고 대입법 하겠습니다. y 자리에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3x제곱 자 마이너스 xy인데 y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7y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14x 다음 이건 플러스 되면서 28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방정식 풀어보면요. 3x제곱 빼기 2x제곱은 x제곱이고요. 4x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3 1로 넘겨서 빼주면 25는 0. 자,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 바로 되죠. x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서 x 값이 5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x5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10 빼기 4는 6 y 값은 6 이렇게 됩니다. 즉 알파 베타 값이고요. 더하면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조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근 가질 조건은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이 여기 K제곱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4AC 12K 이 값이 0보다 작다. K로 묶으면요. K 빼기 12 이렇게 되고요. 0과 12의 사이 범위 이렇게입니다. K는 수직선을 나타내 볼게요. 0과 12의 사이값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X는 2차 방정식 자, 이것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이거 4분의 판별식을 이렇게 이용해 볼게요. B-제곱이 자, 요거 제곱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K-3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다 씁니다. 빼주면 4K 네,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시켜보면 K제곱 마이너스 6K 나오는데 여기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10K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9 7 다음에 16 이렇게 됩니다. 자, KK의 28은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K값이 2와 8이 되고요. 두 근의 이게 바깥범위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의 바깥범위 2와 8의 바깥범위니까요. 2와 8의 바깥범위 이것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는이 있네요. 는이 있으니까 2와 8은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니까요. K의 개수가 정수가 둘 다 만족하는 범위 여기입니다. 0보다 커야 되니까 1과 2 이쪽에서 8과 9와 10, 11까지 됩니다. 이렇게 개수는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활동으로 피아노와 드럼을 배우고 있다. 표 1은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학교 모두 표 2와 같이 남학생이 20%는 피아노를, 80%는 드럼을 배우고 여학생이 70%는 피아노를, 30%는 드럼을 배운다. 자, 이거를요. 자, 표 1과 표 2를 각각 행렬 이렇게 나타낼 때 B고등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 학생 수를 나타낸 것. 자, B고등학교에서 드럼입니다. B고등학교를 보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있는데 자, 남학생 중에 80%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30 곱하기 180%가 0.8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자, 여학생 중에 30% 그래서 여학생 140 곱하기 0.3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의미하는 거를 보기 중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130 곱하기 0.8 자, 130과 0.8이 곱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40과 0.3 140과 0.3 이렇게 곱하는 건요. PQ를 이렇게 곱해서 자, 곱하면은 여기가 이행에 이것도 2열이죠.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 부분. 그래서 PQ를 곱한 행렬에 여기가 2,2 성분이 되겠죠. PQ의 2,2 성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가 1, A, B-2고요. B가 A 더하기 2B가 요 식을 만족시키고 A, B가 0을 만족시킬 때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요 식에서요. A가 주어졌기 때문에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A를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누면 돼요. 일단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2B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A를 뺍니다. 9에서 1 빼면 8 2에서 A를 빼면 2-A 5에서 B를 빼면 5-B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2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B가 구해지겠죠. 4 2분의 2-A 2분의 5-B 그 다음에 1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AB 행렬이 곱이 0이 된다고 그랬어요. A와 B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됩니다. 여기 앞에 제가 A를 한번 더 써보면
1, A, B, 마이너스 2. 자,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4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A 곱하기 5 마이너스 B. 자, 이것도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2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A. 자, 이것도 이제 영행렬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 A 값 구해 볼게요. A만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이 0이 되려면 양변에 2 곱하면은 2 마이너스 A 더하기 2A가 0이고요. 이건 A,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2가 구해지면, 자, 요 식에서 볼게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돼요. 이 값도 0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 값은 1. B 값은 1. 자, 그럼 A, B가 다 구해졌죠. 그러면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아까 이 성분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B행렬을 4. 자,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4를 2로 나누면 2. 그 다음에 B 값은 1이니까요. 1 대입해보면 2분의 4는 2. 여기 1. 비행렬이고요.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하면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는 연립부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자, 정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위에 거는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인데요. 자, 이거 의미를 좀 보면 x와 k의 차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볼 때는 x는요, k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자, k가 있으면 이렇게 4, 뒤로도 4, 거리가. 그래서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식을 풀어도 되는데, 풀면은 x 마이너스 k가 절대값 풀어주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이렇게 사이에 있고요. 양변에 k를 더해주면 자,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의미를 좀 생각해서 이렇게 알면은 이 간격이, 자, 간격이 8이 되겠죠. 8이라는 것도 알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k 값이 바뀌면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분석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아래쪽은요 2차 부등식이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2, 9, 18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여기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요. x범위가 2와 9의 사이 범위가 됩니다.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자, 2부터 9 사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간격이 지금 7이죠. 7인데 아까 이 간격이 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k 값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될 건데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왼쪽에, 자, 왼쪽에서 이런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 때, 자, 교집합, 둘 다 만족하는 게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일단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정수를 써보면, 3, 4, 5. 자, 3, 4, 5는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와서, 요쯤에 있으면 되고, 자, 6, 7, 8,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5와 6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k 플러스 4예요. k 플러스 4가 자 5와 6 사이에 일단 있으면 되고요.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5까지 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5까지 와도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좌우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5까지 와도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5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5는 포함해도 되고 5보다 더 작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6까지 갈 수 있나를 볼게요. 자, 요게 지우고 이렇게 와서 6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3, 4, 5, 6 해서 4개가 나오죠. 그래서 6까지 도착하면 안 돼요. 여기는 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4가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거 4로 빼보면 4를 빼보면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요. 정수니까 일단 만족하는 정수는 k는 1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이제 이쪽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수가 3개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우고 그러면은 이쪽에 정수가 9보다 작으니까 8, 그 다음에 7, 6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요가 K-4입니다. 또 볼게요. 이제 K-4가 일단 정수가 3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5와 6 사이에 있으면 3개가 나옵니다. 5와 6 사이고요. 마찬가지로 는이 붙을 수 있나 볼게요. 자, 5까지 오게 되면 4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5까지 오면 안 돼요. 여기는 는이 붙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6까지 가면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3개는 나오죠. 여기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6까지는 도달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K값 범위를 구해보면 4를 더해보면 9, 여기는 10 이렇게 돼요. 정수니까 만족하는 K값은 여기서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 K값의 합이니까요. 1과 10을 더하면 11.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하여 X는 두 다항식 Px, Qx가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PB 플러스 QA의 값을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 정리에서요. X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자, 위의 식에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B의 4제곱이니까 B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요. 자,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4차 방정식입니다. 인수정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 0 되는 걸 찾아볼게요. 자,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1 플러스 2 빼기 4니까 0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B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자, 나머지 조립제법으로 구해보면요. 이렇게 4차 항계수가 1, 3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1, 2차 항이 없습니다. 1차 항이 마이너스 2, 상수항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하나 더 한번 수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하고 마이너스를 해봤으니까 자,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 대입해 보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도 돼요. 2. 그러면 이제 x 여기서 b 빼기 2도 인수로 갔고요. 조립제법도 해보면 1, 자, 2, 0, 0, 2, 4, 0. 남는 게 이거니까 b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 값이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이거는 허수인데 여기서 지금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 그래서 여기 0 되는 건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한번 볼게요.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 아까 여기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이제 Q에 이걸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1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근데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우리.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라지고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2인 경우 자 b가 2면은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랬을 때 0이 돼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제곱 해주면 16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자 여기 대입하면 4a 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b인데 b가 2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값이 0 4a가 이거 나머지 계산하면 이거 빼주면 8이 되고요. 거기 4 빼주면 4 1 더하면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이건 정수가 아니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b가 2일 때는 안 돼요. 한 가지만 되기 때문에 b는 이제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됐고
a는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p의 b와 qa니까요. p의 b, b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합니다. p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아까 여기 인수분해한 게 아까 이거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은 거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거고요. 이렇게 q의 a만 구해보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q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가 1 대입했을 때가 0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p에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요. 4제곱하면 1,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6. 자, 요 값이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에 a. 자, a에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대입을 하면 q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거 4제곱 해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a인데, 자, a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2가 됩니다. 네,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요거 16 이렇게 사라지고 2 더하기 1은 3. 그러니까 요 값은 3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과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 최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두근의 곱은 곱은 4이다. 방정식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두근의 차가 2일 때 f6의 값을 구하시오. 자, fx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인 이차함수니까요. x제곱으로 시작합니다. x제곱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 자, 이렇게 0을 썼을 때, 자, 두 실근을 갖고 두근의 곱은 4다. 두 실근 가질 조건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여기서 b입니다. b 값은 4 이렇게 돼요. 이거 4 대입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은 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습니다. 자, fx로 요식을 쓸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b는 그냥 4라고 쓰겠습니다.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습니다. 넘어가면 x제곱에 a 플러스 1에 x 넘기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자,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3이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이 값은 자 2가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값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하고 요거가 알파 베타만 있으니까요.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먼저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베타 요 식에서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니까 요거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2 대입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3이고요. 3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알파 3 1에 자, 마이너스가 요 아래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알파가 1. 자, 이렇게 됩니다.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 이거는 만족합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 자, 가능하고요. 알파가 1인 경우도 볼게요. 알파가 1이면 베타는 3.
자, 이것도 알파가 1이면 베타가 3. 이것도 베타가 더 크니까 가능합니다. 먼저 자, 이 경우에 이제 A 값 구해보면요. 두 개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자리 바꿔보면 이렇게 A는 3 이렇게 돼요. A 값 3. 이럴 때는 A 값이 3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 조건이요. A제곱이 16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A제곱 900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가 1과 3인 경우 1, 3이면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럼 1로 넘어가면 A가 되고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는 제곱하면 25니까 이걸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fx식을 이제 다 구했죠. 여기 다시 한번 쓰면은 x제곱에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B 값은 B값이 그러니까 4였죠. 네, 4입니다. F6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6을 이렇게 대입하면 6의 제곱 36에 5, 6, 30 빼고요. 더하기 4. 그러면 6 더하기 4니까 1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와 1차항의 개수가 10인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을 보면요. f0 빼기 g0은 f2 빼기 g는 3. 식이 이렇게 두 개 주어진 겁니다. 정보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네, 방정식 fx 더하기 gx는 0은 중근을 갖는다. 이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 요 식이 지금 0, 0 뺀 거, 2, 2 뺀 거 모양이 똑같죠. 요 특징을 좀 잡아서 식을 세우는 게 편합니다. 만약 이걸 못 잡고 그냥 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fx가 제가 2차항 계수가 3이니까 3x 제곱에 ax 플러스 b 미지수 그 다음에 gx 자, 1차식인데 1차항 계수가 10이니까 12x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써서 그 다음에 0, 0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거 하면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오고요. 지금 미지수가 A, B, C 세 개 모르죠? 근데 식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근 가질 조건, 판별식은 0이니까 여기서 또 식 하나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풀면은 이제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식을 작성하는 법을 좀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f가 있을 때 f1과 f3이 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2차식이라고 치면 이게 x 빼기 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요. 이렇게입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fx식은 자, 이걸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가 물으면 이렇게 됩니다. fx식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이 0이 아니라 만약에 5다. 상수항으로 주어지면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우고 자,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 이게 fx 빼기 gx 모양이니까요. 이 fx 빼기 gx를 자,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함수로 보는 거예요. 자, 이 함수 뭐 hx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것도 3차고 거기서 1차를 빼면 2차죠. 2차에서 1차를 빼면 이것도 2차식입니다. 2차식인데 여기에 0을 대입했을 때와 2를 대입했을 때가 다 3으로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인수를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 x 0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x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0이면 x 빼기 2 만약에 이 값이 3이 아니라 0이었으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자 2차 함계수인데 2차 함계수는 어차피 요 2차식 원래 2차식 이걸 따라가겠죠. 3이었기 때문에 3 그래서 fx 빼기 gx를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여기는 fx 플러스 gx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니죠. 저 모양을 만들려면 이 식에 자, gx를 두 번 더해주면 요게 됩니다. 이제 gx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gx를 12x 플러스 c라고 하고 요 양변에 2gx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이 fx 더하기 gx가 되고요.
자, 우변은 뭐 전개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에 2gx 이거 2배 해주면 24x 플러스 2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거는 0 했을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 한번 더 해주면은 3x 제곱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18x 그 다음에 3 플러스 2c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99, 81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12에 3 플러스 2c 자,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81과 이 값이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3으로 일단 먼저 나눠 볼게요. 3으로 나누면 3, 4, 12 3, 2, 6에 3, 7은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7이 전개시키면 12 더하기 80 이렇게 돼요. 10이 넘겨서 빼주면은 15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B-제곱 빼기 A인데 제가 4A를 했네요. 자, 여기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자 B-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제가 4를 곱했네요. 이렇게 돼요. 0이니까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면 그냥 27 이렇게 됩니다. 3 넘겨서 빼주면 24가 20 2로 나누면 C값은 12 이렇게 구해집니다. C값이 12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F3이니까 자 여기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해 보면 F3 빼기 G3이 이거 3 대입하면은 9 여기는 1이니까 곱하면 9고 3 더하면 12 이렇게 되고요. 그럼 G3을 구해보면 여기 3을 대입하면은 36 더하기 12니까 48이 됩니다. 48 우변 넘어가면 플러스 48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3이 6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요. 이거 부등호 방향이 좀 이렇습니다. 2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감마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3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로 풉니다. 일단 여기 k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 해보는 겁니다. 인수 정리를 해서 할 건데 x에 수치를 대입할 건데 k가 사라져야 되니까 일단 2를 대입해 볼게요. 2. 그럼 2k가 사라질 거고요. 2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여기는 4, 6, 24. 그 다음에 여기는 2, 8은 16. 이렇게 나오니까 0이 되죠. 그래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갖습니다. x-2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식이 되겠죠. 개수 비교해보면 x 세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 상수항이 마이너스 2k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k 2차 항계수 보겠습니다.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2차 항계수가 이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근이 일단 자 근이 하나가 나왔어요. x값이 2가 나오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근이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문자를 쓸게요. T1, T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T1, T2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K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이 4고 우리 한 근은 2인 거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 대소 비교, 대소가 좀 중요한데 자, 이 식을 2로 나눠보면 이렇게 2로 나눠보면 자, 이 값이 2죠. 그러니까 T1과 T2를 2로 나눈 게 이게 평균입니다. T1과 T2의 평균이 2가 됐기 때문에 이 2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라는 근이 여기 셋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베타 값은 2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알파와 감마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이거 대신 자, 알파 이제 감마라고 써보면 알파 플러스 감마가 4 이렇게 되고
알파 감마는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됐고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2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감마니까요. 베타 값 1을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2로 나눠보면 알파 플러스 1은 감마가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감마 자리에 알파 플러스 1을 여기 대입합니다. 여기.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이 4가 돼서 자, 1 빼주고요. 3 되고 2로 나누면 알파 값이 2분의 3. 자, 2분의 3을 여기 대입해서 또 넘기면 감마가 2분의 5.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구해집니다. 네,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K는 알파와 감마를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하면은 2 곱하기 4, 3, 5, 15. 그래서 4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두양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a의 x 빼기 b의 제곱이 있다. 실수 k에 대하여 x가 k와 k 플러스 2 사이에서 2차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게 b, 0에서 이렇게 접하죠. 이렇게 접하는 2차 함수고요. a, b가 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 범위가요. k부터 k 플러스 2까지니까 이 간격이 2입니다. 이만큼 정의역 범위가 이만큼일 때 그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k 값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이 꼭지점은 지금 빕니다.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이 범위만 보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죠. 이 간격, 이 차를 gk라고 하는 겁니다. gk.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계속 바뀌겠죠. 자, 함수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3이 자, a라고 했습니다. 자, g3이 a인데 지금 이 3이 예를 들어서요. b보다 큰지 뭐 작은지 요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요. 만약에 3이 여기 있다. 그럼 3부터 5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5일 때가 최대, 3일 때가 최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3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3일 때가 최대, 5일 때가 최소. 그래서 요거 3일 때에서 5일 때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에 요 b를 포함하는 범위에 있을 수도 있죠. 3부터 5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 b가 어디에 치우쳐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일 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좀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감각을 키워보면은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죠. y는 x제곱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꼭지점이 있어요. 자, 꼭지점에서 여기서 x좌표가 1만큼 차이 나면 자, 1 가면 1만큼 가면 y좌표가 이거 1만큼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만큼 가면요. 이거 2 대입하면은 4니까 여기가 4만큼 늘어나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가 만약에 ax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은 1만큼 갈 때 1 집어넣으면 a 요만큼 차이가 a만큼이 되고요. 2가 되면 자 2가 되면 여기가 4a 이렇게 돼요. 이 꼭지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이 아니라 다른 부분부터 자 여기 간격이 1이라고 치면 맨 처음에 꼭지점으로부터 간격에서 차이가 1만큼 나는데 꼭지점이 아닌 다른 간격을 보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 차이가 요거보다도 더 커집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요. 요 간격이 2이기 때문에요. 2. 그리고 2차 함계수가 여기 a입니다. 자, a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b값이 이렇게 3이라고 하면요. 자, 3부터 5까지 한번 볼게요. 3부터 4까지 가면 여기가 a만큼 늘어나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까지 가면 여기가 2니까 2의 제곱 4. 이 높이가 4a가 돼요. 그래서 3부터 5까지 그러면 최대값이 4a, 최소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4a가 됩니다. 4a. 근데 문제는 우리가 a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이요. b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차이가 아까 더 난다고 했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일 때도 불가능하고 3보다 커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자, 이게 3과 5가 자, b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작아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 차이가 a보다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과 5가요. 이 b를 사이에 두고 있어야 돼요. b보다 작을 때 3, b보다 클 때 5.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이에 있으면 최소값은 무조건 0이죠. 자, 0이고 최대값이 그러면 a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1만큼 가도 이만큼 a가 올라간다고 했죠. 이 b에서 양쪽으로 1만큼 갔을 때, 즉 b값이 4일 때가 이 최대값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고 그 값 자체가 a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돼요. 만약에 b가 한쪽으로 더 치우친다면은 이 최대값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a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b는 3과 5의 가운데인, 즉 b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에 이제 4 대입하고 식을 좀 다시 정리해서 쓰고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b에 4 대입하면 fx가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네, 나 조건 볼게요. G2면요. 자, 2부터 여기 지금 2부터 여기 4까지입니다. 정의역 범위가 2부터 4까지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니까요.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a, 최대값이 4a, 최소값은 0입니다. 빼면은 4a가 되고요. F6은요. 자, 6 대입하면 6부터 8까지 갑니다. 6부터 8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8일 때가 최대, 6일 때가 최소됩니다. 8일 때 8 대입해보면 4의 제곱 16a. 최소값은 6을 대입했을 때 6 대입해보면 4a. 자, 이거 더한 게 30이니까요. 이게 4a 사라지고 16a가 32. a 값이 2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a 값이 2면 자, fx를 다 구했죠. 2의 x-4의 제곱이고요. f6의 값이니까요. 여기 6을 대입하면은 4 곱하기 2니까 8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a. 자, a는 음수입니다. a인 두 이차함수 fx, gx에 대하여 f3과 g3은 같고요. 함수 hx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 따라가고 x가 3보다 클 때는 g를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3이 있을 때 자, 3일 때 f와 g는 같다고 했고요. 3보다 작을 때는 f인데 f가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입니다. 자, 위로 볼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f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도 g인데 g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요. y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f0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0, 4, 12분이다. 자, f0. 자, 0이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1보다 작은 거. 그러면 f를 따라갈 겁니다. 자, f를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볼게요. f가. 자, 그러면 이 0일 때 함수값이 있겠죠. 요 값이 이제 f0입니다. 그래서 y는 f0 그러면요. x축과 평행한 이 직선이 돼요. 자, 이 직선과 이 h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0, 4, 12. 자, 0은 당연히 교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12에서 생겨야 됩니다. 4와 12. 0 말고도 두 개가 더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f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 이쪽에서 만약에 지우고 보겠습니다. g가 이런 모양이라면 감소한다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죠. 우리 두 개 생기는 거 찾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교점이 이쪽에서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f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일 때는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0이 자,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선을 그으면
자,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서 만약에 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4기 때문에 3 전에는 교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 3. 이 3과 같은 높이도 교점이 3이 생기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도 3보다 작은 쪽에서 생깁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0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이 꼭지점 위치가 이렇게 0일 때, 이렇게 0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선을 걷을 때, 자, 3보다 전에서 안 생기고 3보다 큰 쪽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G 모양을 찾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자, G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면은 교점이 두 개가 더 생기죠. 예를 들어 여기가 4하고 12. 자, 요 교점이 4, 요 교점이 12.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킵니다. 이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고, 만약에 G가 자, 여기서 감소한다 그러면은 교점이 생기질 않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0, 4, 11을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은 이거 하나로, 이런 모양으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fx 식을 작성을 해보면 일단 2차 함계수는 a라고 했고요. 꼭지점이 0, 뭐입니다. 요 점의 y좌표를 제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x제곱 플러스 b. 자,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식을 써보면 2차 함계수 a이고요. g는 요 b하고 4와 12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이게 x축이었으면 그냥 x 빼기 4, x 빼기 10인데 이 b에서 만난다 그러면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 빼기 4, x 빼기 12. 자, 여기에 플러스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해도 b가 나오고 12를 대입해도 이렇게 b가 나오죠. gx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 보면요.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빼기 8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알파 3 베타이다. 자, 여기 3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3에서 여기서 같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길기 2인 거, 뭐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또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알파.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 3, 나머지 한근이 여기가 베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하고 요 직선이 교점이 알파와 3이니까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자, f가 ax제곱 플러스 b고요. 직선식이 이겁니다. 2x 마이너스 8. 자, 이거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8은 0. 여기서 근과 계수와 관계, 즉 두근의 합을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이 자, 두근의 합이 여기서 알파 플러스 3인데요. 이 값이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a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을 할게요. 요거하고 y는 2x 마이너스 8이니까요. 이렇게 바로 넘겨보면 전개시키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4는 2x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자, a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x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16a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 2의 x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일단 두근의 합만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두근의 합은 3과 베타가 돼요. 3 플러스 베타. 자, 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16a 플러스 2, 즉 16 플러스 a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조건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두 식을 이렇게 더해 보면 자, 알파 플러스 3, 여기는 3 플러스 베타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기 때문에 더하면 좌변이 12가 됩니다. 자, 우변은요. a분의 2와 16 더하기 a분의 2. 그럼 16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돼요. 이거 넘어가면은 빼주면 마이너스 4 되고요. 그럼 a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 우리가
3 대입해 보면요. 6 빼기 8은 마이너스 2. 여기 3, 마이너스 2예요. 요 점이. 요 점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나오려면 b값이 7이 되면 됩니다. 7. b값도 7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도 b값이 7. 그러면 이제 f와 지식을 다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h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f에 대입합니다.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지울게 이제.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7은 3. 이렇게 구해지고요. H5는 자, 이쪽 부분입니다. 이 G에 대입합니다. 5 대입하면요. 5 빼기 4는 1, 5 빼기 12는 마이너스 7. 곱하면은 마이너스 7에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7이고요. 거기에 7 더하면 14. 이렇게 됩니다. 두 값을 더하면 17.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서로 다른 4종목 A, B, C, D를 활동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신청서가 있다. 자,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자, 서로 다른 2종목씩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하도록 다음 규칙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종목을 신청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가족권을 보면요.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은 선택하여 활동한다. 지금 보면요.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2개씩 선택을 하면은 10개를 선택할 수 있죠. 10개. 근데 종목이 4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2개씩 선택을 하면은 8개는 선택하고 2개가 남기 때문에 뭐 2개 더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A를 예를 들어 뭐 3개 또는 뭐 4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조건 보면 종목 A와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 자,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데요. 자, A와 B는 자, 같은 요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자,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 중에서 여기서 보면 이 다조건을 먼저 좀 볼게요.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그 하루가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뭐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는데 상황이 똑같겠죠. 월요일 날 했을 때 뭐 1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화요일에 선택했을 때도 10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5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월요일에 B씨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틀 2개 선택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 선택을 안 해요. 그럼 요거는 결정이 된 거고요. 자, 나머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할 건데 또 기준을 또 잡아야 돼요. 이 중에서 자, A를 좀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A를 예를 들어서 뭐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3개 선택할 수도 있고 4개 선택할 수 있는데요.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이거 먼저. 자, A를 4개 선택한다고 치면은 A와 B가 같이 선택될 수 없기 때문에 B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B는 최소 2일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A를 4개 선택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자, A 4개는 불가능하고요. A가 A를 2개 선택하는 경우와 A를 3개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2개 선택하는 경우. 자, 요일이 4개 있는데 자,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이 4C이죠. 4C2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된 게 화요일과 수요일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B는 같은 요일에 선택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X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집니다. 이 B를요. 자, 목요일, 금요일인데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죠. 여기서 경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B를 자, 여기서 한 개, 요 둘 중에 말하는 겁니다. 한 개, B를 2개 다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EC1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 선택됐다고 치면 금요일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금요일은 나머지 두 개는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목요일을 보면 여기 아까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 자, B와 C가 여기는 같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B와 C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B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C는 선택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D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요, 여기 보면은 벌써 C도 두 개 선택됐고, 그 다음에 D도 두 개 선택됐기 때문에 CD가 여기서 마음대로 선택이 되면 되는데, 여기 벌써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군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도 이 둘 중에 한 군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B 두 개 선택하는 경우 좀 지우고, 자, B를 여기 둘 다 선택하는 경우, 자,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와 C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XX 되고요. 그럼 또 두 개는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제 C와 D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D는 일단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선택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선택됐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선택 안 하는 경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선택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되고요. 여기 선택하는 거 두 가지. 근데 C를 둘 다 여기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거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2C는 2 곱하기 2 곱하기 8이고요. 8 더하기 요거는 4 빼기 1은 3. 11에 아까 4C가 6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11 곱하기 6이니까 66까지. 자, 요 경우가 66까지고요. 그 다음에 A를 3개 선택하는 경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4C, 3이 되고요. 자, 요거 3개를 이렇게 선택됐다고 볼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B는 같이 선택되면 안 되니까 여긴 다 X가 되고요. B도 두 개는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도 금요일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B가 선택되면 C는 같이 선택될 수 없기 때문에 X. 그럼 금요일 마지막은 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D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현재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칸을 보면은, 자, C는 하나만 선택됐습니다. D도 하나만 선택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C는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되고, D도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대로 다 선택하는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D 중에 여기 하나 선택하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X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 5 되는 경우, 이겁니다. 이거를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가 다 선택이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경우,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빼기 2.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8 빼기 2니까 6이고요. 4C3은 4죠. 그럼 4, 6, 24. A가 3개 뽑는 경우는 24가지가 됩니다. 이걸 더하면은 6, 7, 8, 90까지가 됩니다. 90까지.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맨 처음에 곱하기 5를 해야 된다 그랬죠. 선택하는 그 기준. 그래서 이 90에 5를 곱하면은 450. 최종 답은 45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P3 곱하기 4C3의 값을 구하시오. 자, 4P3은요, 4부터 개수 3개를 이렇게 곱합니다. 더하기 4C3은요, 이 4C3은요, 4C1과도 같아요. 그래서 4C1은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이거 3개니까 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4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12에 2 곱하면 24. 거기 4 더하면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1차 연립부등식이네요. x를 넘겨서 빼주면은 2x 이렇게입니다. 2x가 16보다 작거나 같고요. 2로 나누면 x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아래쪽 풀어보면요. x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면 3x 마이너스 10은 1로 넘기면 18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6, 7, 8이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은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2B가 주어졌네요.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자, A를 소거시키면은 B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두 식을 빼겠습니다. 좌변끼리 빼보면 A에서 A 빼면 사라지고요. B에서 마이너스 2B를 빼면은 3B가 됩니다. 이렇게. 우변도 빼보면 4에서 1 빼주면 3, 2에서 2 빼주면 0, 마이너스 1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9, 4에서 마이너스 11을 빼면 15 이렇게 되고, 양변 3으로 나눠보면 B는 1, 0, 마이너스 3, 5가 됩니다.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요. 이거 다 더해주면 6에서 3 빼주면 3 되겠네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2면요. p에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2이고요.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p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3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px를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정보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a와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 값이 2고요. 2 대입해 보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3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은 요거 3 나오고요. 2에서 a 빼면 a, b는 사라집니다. 3에서 2 빼면 1. 그래서 3 넘어가면 a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마이너스 1을요.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되고 넘어가면은 3. 그래서 b 값은 3이 됩니다. 자, a, b 값 다 구했죠. px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a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p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정리해서 p3을 구해주면 됩니다. p3은 제곱하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해서 계산하면 6.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중 7의 개수는 1개다. 그 다음에 나조건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홀수가 돼야 되고요.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 곱해서 홀수가 되는 수는 둘 다 홀수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수는 모두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준을요. 7이 어디 있는지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100의 자리에 7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7이 있는 경우, 1의 자리에 7이 있는 경우. 자, 먼저 100의 자리에 7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10의 자리는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는데 7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여기 10개인데 7은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9가지가 들어갑니다. 9가지. 자, 그리고 여기 1위 자리는 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7은 안 되니까 홀수 중에서 1, 3, 5, 9, 7 제외하고 그럼 4가지가 되겠죠. 곱하면 4, 9, 36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7인 경우는요. 자, 앞자리와 끝자리 100위 자리와 1위 자리가 다 홀수가 들어가야 돼요. 7 제외하고 1, 3, 5, 9 중에 들어가니까 4 곱하기 4에서 16가지. 그 다음에 끝자리가 1위 자리가 7인 경우 100위 자리도 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7 제외하고 이 4가지 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자리도 아무거나 들어가는데 7만 제외하면 돼요. 0부터 9까지 중에서 7을 제외하고 9가지. 그래서 4, 9, 36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보면 52가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88. 그래서 답은 8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a 대하여 다항식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fx 플러스 6x제곱 빼기 4이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예로 나눈 나머지가 1대 이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를요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몫이 q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가 2fx 플러스 6x제곱 빼기 4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죠. fx를 나눴는데 나머지에 fx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f를 나눴는데 f가 들어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차수가 만약에 좀 큰 차수, 만약에 f가 3차 이상이다 라고 보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 식이 3차식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죠. 3차 이상은 다 말이 안 됩니다. 4차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1차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차식. F가 1차식인데, 자, 이걸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차식 더하기 2차식 하면 2차식이 되죠. 그럼 나머지가 또 2차식이 돼버려요. 1차식인데 나머지가 2차식.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상수항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2차식밖에 없어요. 남는 게 2차식. 그래서 fx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식인 거 대입해보면, 자, 2차예요. 2차를 2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되는데, 이거는 2차 이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 2차식이 있는데, 2차 함계수가 사라지면 됩니다. 여기서 2차 함계수가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이 fx가요. 이거 6하고 사라지려면 최고치 함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되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를 뒤에 쓸 건데 a는 문자에 있으니까 b와 c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요 모양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 보겠습니다. fx의 제곱 빼기 2의 fx 플러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눈 나머지가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을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얘로 나눴으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몫이 있고요. q-x. 자, 나머지가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를 해보면 5를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요거 값에 5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가 나옵니다. 자, 대입을 할 건데요. 이 식이 지금 좀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꾸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개수가 제곱 빼기 2배 fx 더하기 3인데 3을 더하기 1 더하기 2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1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다시 한번 써보면 f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도 그냥 없앨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양변에 2도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그냥 5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5 대입해보면 f5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F5 빼기 1이 0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F5가 1.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 돼야 되니까 F-1도 1. 그래서 이 두 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거 두 식 얻어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은 이제 이 B와 C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대입해보면요. 25에 마이너스 75 플러스 5B 플러스 C 값이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빼서 C를 소거시키겠습니다. 빼보면은 마이너스 72가 되고요. 플러스 6B C는 사라지고 0 넘어가면 70이고 6으로 나누면은 12. 자, B 값은 12 이렇게 구해지고요. 12를 이 아래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하면 마이너스 15 일로 넘어가면 16 C 값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 fx식을 다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a 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 값 알아내야 되는데 아까 여기 a가 있는 식이죠. 맨 처음 식 여기에 a를 대입을 해보면 fa는 a 집어넣으면 사라지고요. 2배의 fa 더하기 6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fa 넘겨서 이렇게 빼보면 fa 더하기 6a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fa니까 이 f식에 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에 6a 제곱 플러스 4를 더합니다. 6a 제곱 플러스 4 이거 더한 값이 0. 풀어보면 이거 a 제곱이 3a 제곱 그 다음에 12a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 16에서 4 빼주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그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 제곱은 4가 되겠죠. f4를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4 집어넣으면 16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48이고요. 여기 4 대입하면 플러스 48 더하기 16 그리고 사라지고 16 최종 답이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함수 fx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x 자, 이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x절편 한번 구해보면요. x로 묶어보면 2분의 1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4. 자, 요 x절편이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A. 그 다음에 설명 좀 드릴게요. 직선, 원점을 지나는 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y는 mx 이렇게 있고 여기 L1이고요. 만나는 점 B가 있고요. 또 A점에서 또 길기가 m인 직선을 L2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4,0을 지나고 길기 m이니까요. m에 x-4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이 교점에서 x축의 수직으로 내린 점들 그래서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들을 다 구해 볼게요. 이 교점은요. 연립방정식이 합니다. 이 2차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와 mx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 교점은 0,0이 하나 있죠. 그래서 x로 그냥 나눠버리면 일단 요거 0이 아닌 경우에 1 나누면 2분의 1 x 빼기 2는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넘어가고 그다음에 2 곱해보면은 x 값이 2m 플러스 4 그래서 이 교점이요. 이 교점의 x좌표가 2m 플러스 4입니다. 2m 플러스 4. 자,
자, 그럼 이 가로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가 여기서 이거 빼주면 2m. 자, m 값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입니다. 양수입니다. 자, 가로 길이가 2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2m 플러스 4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m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m 제곱 플러스 4m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2를 표시를 해보면, 자, S2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그냥 m 되겠죠. m 곱하기 높이 2m 제곱 플러스 4m.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1도 구해보겠습니다. S1도 마찬가지로 교점은 이차함수와 요직선입니다. 자, 이차함수식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x 마이너스 4m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넘겨가지고 일단 2를 먼저 곱해보겠습니다. 2 곱하고 정리를 할게요. 2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2mx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8m. 이거 x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1차함계수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4 플러스 2m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보면 2m하고 4 이렇게 됩니다. x에 자, 이거 둘 다 마이너스 해야지 이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힌트가 4를 무조건 근으로 가져야 돼요. 4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와 그다음에 여기 2m. 그러니까 요 교점의 x좌표가 2m 이렇게 됩니다.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구했고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2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가로 길이가 나오겠네요. 가로 길이가 이 4에서 2m을 빼주면 돼요. 4 마이너스 2m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하면은 이 시점을 구할 수 있겠죠. 2m을 직선식에 대입을 해보면 직선식이 이겁니다. m에 2m 마이너스 4 m 곱하기 2m 마이너스 4가 이 시점의 y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1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S1 넓이를 구해보면 자,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좌표예요. 좌표이기 때문에 길이를 구할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밑변의 길이 아까 제가 4에서 이거 뺐어요. 밑변의 길이고 이것도 2분의 1 먼저 곱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면은 2-m 이렇게 되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이 0 y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 0에서 이 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도 전개를 먼저 시켜보면 2m제곱 마이너스 4m이죠. 그래서 이거 빼면은 이거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4m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뺀 거의 최대값이니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3차항이 2m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곱한 거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m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차항 나오는 거 2하고 4m 곱한 거 플러스 8m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S2도 여기 정리해보면 2m 세제곱 곱하면 플러스 4m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S1에서 S2를 이렇게 뺍니다. 빼보면 2m 세제곱은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2m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뺄 게 없네요. 플러스 8m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에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죠.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이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통인 게 4m이네요.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m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과 여기가 3분의 2 이제 x절편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최대값이 가운데 3분의 1일 때 최대를 갖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거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좀 되기 쉬운 거는요. 인수분해가 더 쉬워요.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최대값은
3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 1이죠.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3분의 4. 3분의 4가 최대값이 되고요. 분자분모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1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8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의 카드를 택하여 왼쪽부터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6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A1, A2, A3, A6이라고 할 때 세 자연수 A, B, C를요. A는 A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A2 곱하기 10 더하기 A3.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가 A1, 10의 자리가 A2, 1의 자리가 A3. 이렇게 A1, A2, A3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B는 A4 곱하기 10 더하기 A5. 이것도 A4가 12 자리, 1의 자리는 A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A6. 이거는 이제 1의 자리죠. 바로 1의 자리가 A6. 자, 이거라고 하자. 두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빼기 C가 모두 5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 이거의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 값이요.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려면요. 끝자리가 0이나 5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보면,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이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1의 자리들 A3, A5, A6, A3 더하기 A5 더하기 A6. 자, 이게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5의 배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C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만 보면은 A3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의 배수끼리는요, 더하거나 빼도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해보면은 사라지고 2배의 A5가 됩니다. 자, 이게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부터 8까지 수 중에서요, 2배 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요 5밖에 없습니다. 5. 자, 5. 그래서 이 A5는 5로 딱 결정이 돼요.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되고, 자, 이게 5에 5면요, 이제 나머지 A5와 A6 더한 게 또 마찬가지로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A5 더하기 A6이, 자, 이게 5의 배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A3은 그냥 5로 결정이 된 거고요. 이 A5와 A6은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면 되고요. 이 나머지들은 아무 숫자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A5, A6 될 수 있는 거 먼저 몇 가지인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게요, 짝을 찾아보면, 자, 1하고 4, 1,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 자, 2는요 2, 3 이렇게 있고, 자, 2하고 8 더해도 10이기 때문에 5의 배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자, 이거 순서 바꾼 거는 나중에 그냥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하고 되는 게 3, 7 이렇게 있어요. 3, 7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6 더해도 10이죠. 4와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은 없고, 7하고 8 이렇게 있습니다. 7, 8 하면 15니까 3이 됐습니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5, 6이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마음대로 배열을 하면 돼요. 전체가 자 1부터 8까지였습니다. 8개 중에서 3개를 썼죠. 3개를 쓰면 5개가 남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 이씨 배열하니까 5P3 이렇게 돼요.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12고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4, 5, 20에 3 곱하면 60 곱하면은 720.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는 4분의 1의 x-4의 제곱 플러스 a와 또 1차 함수 gx는 bx 플러스 7, hx는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이 있다. 자, 이거 직선인데요.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고요. y절편은 이렇게 7로 같습니다. 세함수 f, g, h와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 곱하기 fx 빼기 hx 자 곱이 16분의 1에 알파, x-알파의 n제곱 x-베타의 4-n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 n은 자 1부터 3까지. 자, 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두 식이요 x-알파나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자, 인수로 갔는데 여기 보면은 n이 1부터 3입니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1, 여기는 3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알파를 하나를 인수로 갔고요. x 빼기 베타는 3개를 인수로 갖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2 대입하면 뭐 2개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3개 여기 하나 갖는 경우 그래서 1부터 3이기 때문에 알파나 베타는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4개, 0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파나 베타는 인수로 갔는데 많으면 3개까지, 1개부터 3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식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요. 알파에서 교점이 됩니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교점.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에 대입했을 때 0이다 그러면 알파에서 교점.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다 그러면 베타에서 교점입니다. 즉, 이거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교점이요. 교점이 알파와 베타 x좌표가 이 두 개는 나오고요. 개수는 1개부터 3개까지 각각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황을 찾고요. 그 다음에 4점. 자, 4점을 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면요. 아까 G와 H가요. 0,7. 자, 여기가 0,7입니다. 0,7을 지나고 서로 이렇게 수직인, 이렇게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려줄 겁니다. 그려지고, 이 함수를 보면요. 꼭지점이 4,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꼭지점이 대칭축이 이쪽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교점이 2개만 나와야 돼요. 2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을 먼저 그렸을 때 직선이 교점이 2개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0,7이 요 곡선 위에 있지 않다고 볼게요. 자, 곡선 위에 있지 않다고 보면은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2개. 그리고 여기 전체는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도 이렇게 여기도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쭉 그었을 때 교점이 요거하고는 다른 교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4개가 나옵니다. 교점의 이 좌표, x좌표, 교점의 좌표가 서로 다른 게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x좌표는 2개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 중근을 갖지 않는 상황이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도 2개가 나올 거고 여기가 2개가 나오는데 비록 하나가 겹쳐지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함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3개가 나오죠. x좌표가. 그래서 중근이 둘 다 없는 경우 접하는 게 없는 경우는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접하는 게 생기는 모양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접하는 모양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쪽에 대칭축이 있으면서 자, 둘 다 접하는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요. 이렇게 접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에서만 이렇게 접한다면요. 이렇게 접한다면요. 이렇게 나머지 자, 이 직선이 아닌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돼요. 하나만. 근데 만약에 이 접점 이외의 선에서 근 2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해가 3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요 점, 접점 있죠? 접점에서 선을 그어야지만 여기가 또 다른 해가 하나 생겨서 서로 다른 해가 x좌표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그려보면 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요 점, 자,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하게 되면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프를 제가 다시 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두 가지 경우를 다시 잘 그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교점이 0,7이죠. 그럼 F가 0,7을 지나야 돼요. 자, 0 대입했을 때 7이 나와야 됩니다.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 4로 나누면 4. 4 더하기 A가 7이니까 이때 A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fx 식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f가요. h와 접해야 됩니다. h와 접해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 f와 h입니다. 이 식을 써보면 4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3에서 요 값을 빼준 거 플러스 b분의 1x 마이너스 7은 0.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전개시켜보면요. x제곱이니까 4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되고요. 네, 마이너스 8x인데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에 4로 나누면 4. 4 더하기 3 하면 7이고 빼기 7 하면 사라집니다. b분의 1x 이렇게요. 이 값이 자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0에서 그러면 2차 항계수와 1차 항계수와 상수항이 사라져요. 상수항은 지금 없죠. 1차 항계수도 0이 돼야 돼요. 또는 뭐 x로 이렇게 한번 나눈 다음에 다시 0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분의 1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2가 되고요. 자리 바꿔보면 b 값이 2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 교점도 알아내야 돼요. 요 교점은 F하고 G하고의 교점입니다. F와 G.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식이 마이너스 bx 플러스 7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자, b 값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아까 2차 함계수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아까 4, 7 더하기 7이니까 이게 14가 돼요. 여기가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4는 0 이렇게 식이 바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아까 똑같이 플러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이것도 사라지네요. 그럼 이렇게 자, 사라지고요. 4를 한번 곱해보면 x제곱 빼기 8x 빼기 2x는 0이 돼서 x제곱 빼기 10x죠. x로 묶으면 x 빼기 10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0하고 10이니까 요 나머지 한근이 이렇게 10이 됩니다. 10. 자, 10이 되고 지금 여기 알파 이렇게 베타 되는 거예요. 알파, f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여기 0, 여기 요 점이고요. 베타, f 베타. 베타, f 요 점이고요. 그다음 알파, 0, 베타, 0. 여기. 그래서 요 사각형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최대치수 구하는 겁니다. 이때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0을 대입하면 여기 7이고요. 그 다음에 10을 대입을 해보면 10을 이 식에 대입을 할게요. 그러니까 b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10 곱하면 5가 되고요. 거기에 7 더하면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12와 7을 더하면 19가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곱하기 10 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5 곱하면 95. 그래서 일단 95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이건 둘 다 접해야 돼요. f와 g가 접해야 됩니다. 그럼 fx 빼기 gx는 0. 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써보면 여기서 4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gx가 b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요. 4분의 1의 x제곱에 요거 두 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b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 판별식. 자,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b제곱 여기서는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4 곱하면 사라지고 요거만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h하고도 접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fx 빼기 hx는 0. 요거의 판별식도 0이 됩니다. 요 식을 일단 같이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지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빼주면 요 부분이 플러스 b분의 1x. 자, 요것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전개시킨 부분이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묶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면 D2라고 해보면 자, 요거 저거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자, 연립방정식 풀 건데 여기 뒷부분 같기 때문에 b 플러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이 같아요. 그러면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와 같거나 또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인 경우. 자, 이거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 b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 ab. 자, 여기 같으면 이 사라지고요. 이게 양수고 음수기 때문에 이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b를 곱하면요. b제곱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4니까 플러스 4b 요거는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b 값이 짝수 공식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하면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b가 양수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플러스 값만 듭니다. 이렇게 플러스 값. 그래서 b를 다시 한번 써보면 b는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대입을 해보면 2 사라지고 루트 5의 제곱은 5 3 더하면 8이니까 8 빼기 a가 0 되려면 a 값은 8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서 이제 좌표 자, 이걸 알아낼 건데 아까 이 식에서 요거는 요거만 바뀌었지만 이건 똑같았죠. 여기서 a에 8 집어넣으면 여기가 8 빼기 3은 요 부분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것만 봐도 돼요. 요거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 2분의 1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뿔마 루트 5의 제곱 자, 이런 모양 됩니다. 가운데는 어차피 전기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x값이 뿔마 2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근이 여기가 2루트 5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요 f와 g 이 식에 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b값 구했기 때문에 그 대입을 해보면은 이 값이 y값이 17 플러스 4 루트 5가 나오고요. 이 값은 17 마이너스 4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사다리꼴 자, 이 넓이를 구해보면요.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은 4루트 사라지니까 34가 되고요. 자, 높이에 해당되는 거, 요 높이는 4루트 5고요.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되면 2고요. 그럼 68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95와 68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루트 5 값이 2.5니까 자, 이 값이 더 크겠죠. 최대값, 이 값은 최소값 됩니다.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요. 더해 보면은 95 더하기 68 루트 5가 되고요. 이게 PQ 값이 PQ 이렇게 되니까 PQ를 더하면은 이게 두 개 더하면은 16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